발걸음 가볍게 바람을 타고 햇빛 아래서 너와 함께 사랑이 스며들고 웃음이 번져 손을 잡으며 길을 건네 우리가 함께 이 순간 즐겨 세상 모든 게 완벽해 보일 때 별이 빛나고 밤이 깊어가도 우린 멈추지 않아 계속 걸어가 우리가 함께 이 순간 즐겨 세상 모든 게 완벽해 보일 때 별이 빛나고 밤이 깊어가도 우린 멈추지 않아 계속 걸어가 우리가 함께 이 순간 즐겨 세상 모든 게 완벽해 보일 때 영원할 거야 이 행복한 시간 너와 나 영원히 중요한 하나 우리 동네 문학산책 로즈마리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급변하는 미래사회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앞으로 미래사회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 주변의 사물들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사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기존 교육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나라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성공에 대해서 매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실제로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모바일 핸드폰, 물어보면 다 찾아주는 생성형 AI,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로봇들과 전자동 시스템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최고의 교육은 2018년 출간된 책으로 미국 최고의 발달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교육과학 40년의 연구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벌써 6년 전의 이야기들이 현실화되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방법 6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세계를 무대로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교육계 현장에서는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미래교육입니다. 우리 아이 미래교육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 가득한데요. 당장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교 현장의 미래가 임박해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모든 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며 다양한 교육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공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나 각광받는 인재들이 갖추고 있는 글로벌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하여 과학적인 답변들을 소개하면서 6가지 역량을 소개합니다. 협력, 의사소통, 컨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의적 사고나 협력적 소통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적인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5장에서는 협력을, 6장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장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9장에서는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은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혼자서 공을 물고 달리면서 패스하지 않는다면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서로 배우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배우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발휘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협력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동료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며 혼자서 일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다 수준 높은 협력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돌아가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이 혼자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함께 뭔가 창의적인 노래를 시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직접 학교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밝게 웃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기 책상에만 붙어 앉아 조용히 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교실 벽면이나 게시판에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 공동작품이 게시되어 있는지,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함께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미술관처럼, 도서관처럼 자신의 생각과 표현이 자유롭게 게시되는 것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성을 기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미래 무대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연료는 의사소통입니다. 최신식 컴퓨터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빠르게 조합해 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브루너는 학습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 위해 교사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함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은 부모들이 기대하는 대로 아이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9시 등교를 추진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의 프레임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과 자존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공감과 배려를 배웁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식사 시간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저마다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시간도 없고 각자 밸런스에 맞는 밀키트 음식으로 대체하곤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재미있는 핸드폰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특별한 외식 날에도 식당에서 잠깐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는 다시 각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풍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연재된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서로 다른 불완전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리는 장면이 많은데요. 그 중심엔 항상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정성을 다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나누면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 상담에서도 서로의 관계에 대한 도식을 그리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면 생각보다 7~8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반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지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그럴 땐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는 항상 널 믿어. 스스로 잘 해나갈 테지만 무슨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소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화는 가족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소통법이 사회에 나가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기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서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예문 아카데미에서 출판된 로베르타 골린코프와 캐시어시 파섹의 저서 김선아 옮긴 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서 로즈마리 에세이 검색하시면 우리 동네 문학 산책 채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산책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동네 문학 산책의 로즈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 하얗고 깨끗한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날 우리들은 맑고 밝은 마음으로 온 세상이 하얀 풍경을 봤어. 어릴 적 아빠와 눈사람 만들고 친구들과 눈싸움을 했던 시절 오늘은 너와 함께한 그날에 눈 오는 날의 풍경을 기억해. 하늘이 우리를 감동시켰던 소중한 날들을 항상 추억